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입사 지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어떻게 써야 될지 그 궁금증을 함께 해결할 저는 정광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취업 준비 어디서 도대체 시작해야 될까요? 네, 집에서? 그쵸. 집에서 시작하긴 해야죠. 네, 더 중요한 건 이력서에 있는 내용들과 자기소개서에 있는 내용이 잘 제출이 됐을 때 면접도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최종적인 또 2차 면접도 있고 합격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이력서를 써서 냈던 분들도 종종 계실 거라 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상황이 달라요. 아르바이트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정식적인 회사의 직원으로서 지원하기 때문에 내가 돈을 받는 만큼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대가적인 부분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바로 이 서류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는 추후에 여러분들이 경력을 쌓고 이직을 할 때도 가장 중요하게 먼저 보게 되는 게 바로 이 입사 서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합한 게 입사 지원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그래서 이게 한 세트예요. 왜 이 얘기를 먼저 드리냐면 가끔 자, 너 빨리 가서 입사 지원서 갖고 와 라고 했더니 이력서만 갖고 오는 경우 있어요. 왜냐면 자기소개서는 별도기 때문에 다른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따로따로 이력서만 써왔대요. 자, 그게 아니죠.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는 하나의 세트입니다. 그러면 이력서적인 부분부터 볼게요. 앞에 보시는 거 첫 번째 인적사항, 그 다음에 학력사항, 경력사항, 자격 및 특기사항이 기본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이력서의 규격은 딱 하나, 요 하나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난 이 양식이 싫어 라고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바몬, 그 다음에 사람인, 잡코리아 등등 얘네는 취업 포털 사이트입니다. 여기에 들어가 보면 다양한 형태의 입사 지원서가 있습니다. 이 양식 중에 내가 좀 마음에 드는 양식을 참고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그 구성은 지금 앞에 보이시는 화면에서의 구성하고 거의 비슷해요. 얘가 가장 기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혹여라도 나중에 어떤 항목을 써야 되나 라고 하면 이 항목들이 빠져 있는지를 보셔야 되겠죠. 넣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력서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여러분들은 저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할까? 물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실 거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을 보기 전에요. 여러분을 보기 전에 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보고요. 이 친구는 이런 성향을 갖고 있겠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결정이 됩니다. 와,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단시간 안에 어떤 사람을 채용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분들도 우리가 또 이해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이력서에 보시면 바로 이 사진이 먼저 나오게 되거든요. 이 사진에는 어떤 사진을 여러분 넣어야 될까요? 제가 웃으면서 살짝 얘기했습니다. 왜냐면 가끔 예전에 여름인데 겨울에 파카를 입고 찍거나 혹은 정말 친구들하고 찍었던 본인만 나오는 게 아니고 친구의 얼굴도 좀 나와서 이렇게 사진이 올라와 있는 제대로 편집이 되어 있지 않은 사진을 올리는 케이스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막 인상 찌푸리고 있거나 분명히 포토샵을 했어. 너무 막 티가 나. 자, 물론 그 사진 자체가 틀렸다라기보다는요, 이력서에는 규격이 있죠. 규격이 있어요. 보수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보수적이어서 첫 번째 정장이나 좀 깔끔한 복장으로 해서 사진을 찍어서 붙여 주셔야 되겠고요. 되도록이면 내 얼굴을 나타내되 너무 많이 고치지 않고 사진을 올려주시는 거 첫 번째 좀 필요하겠고요. 제일 좋은 건 사진관 가서 찍으세요. 저 이력서 사진 찍으러 왔습니다 라고 하면 알아서 해줘. 적당한 포샵에, 그다음에 적당한 배경에, 그리고 적당하게 옷도 좀 없는 경우에는 가서 보면은 샘플 옷도 좀 정장도 있습니다. 좀 그렇게 깔끔하진 않지만 급할 경우에는 이렇게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게 왜 중요해요? 바로 내 첫 이미지가 결정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넣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있죠. 인적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생년월일, 주민번호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요즘엔 개인정보로 인해서 뒤에 주민번호 뒷자리는 첫째 자리까지만 써주는 경우들이 있고요. 이거를 그대로 써버리면 이거 지워서 다시 보내세요 라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즉 뭐냐면 그만큼 개인정보가 중요한 시대에 여러분들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민번호는 앞자리만 써 넣어주시는 거, 그 다음에 한글 이름과 그 다음에 한자 이름 틀리지 않게 넣어주시는 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주소가 있죠. 도대체 주소는 어디를 써야 될까요? 그냥 내가 살고 있는 데 쓰면 될까요? 맞아요. 그것도 틀린 답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볼게요. 저희 집이 부산이에요.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곳은 회사가 서울에 있어요. 서울에 있는데 그러면 내가 집 주소를 부산으로 하면 이 사람들은 저를 부를까요? 안 부를까요? 여기서 여기까지 와? 얘는 좀 마음에 들지만 오기가 힘들 것 같아. 안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울이면 서울의 인근에 있는 친구의 주소, 그죠? 가장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회사와 가까이에 있는 사람의 주소를 쓰셔도 됩니다. 이거 썼다고 뭐라고 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내가 출근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가장 인근에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좀 나타낼 수 있도록 주소는 회사와 혹은 지원하려고 하는 곳과 좀 가까이에 있는 것들을 좀 그 주소를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화번호 같은 경우에 내 거 꼭 써주시되, 급할 때 통화가 될 수 있도록 부수적인 전화번호 이런 것들은 부모님이나 혹은 내 가장 친한 친척이든 전화를 당장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전화번호를 적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급할 경우에는 나한테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 왜냐면 내가 막 수련회 갔어. 그래서 이틀 동안 전화를 안 받아. 이 사람은 지금 통화가 안 되나 보다. 다른 사람한테 전화를 해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자, 그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될까요? 그렇죠. 내가 통화가 안 될 때 부모님이든 지인에게 전화가 갈 수 있도록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주시는 게 좀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학력사항이 나옵니다. 학력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에 대학교, 대학원 쭉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는 지금 대학교 안 다니는데 안 갈 건데, 만약에 이럴 경우에는 자유양식이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양식이라고 하면 대학교, 대학원 이런 것들은 칸 자체를 지워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지워도 돼요. 단 조건이 있었죠. 이게 사람이든 잡코리아든 내가 원하는 양식에 있을 때 그거는 지워주셔도 되지만, 특정한 회사가 있어요. 삼성전자라고 볼게요. 여기에 보니까 나는 대학도 안 나왔고 안 갈 거고 대학원도 안 갈 건데 이 칸이 있어. 이걸 지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회사 양식은 지우시면 안 돼요. 건드리시면 안 되고, 자유양식, 내 양식일 경우에는 수정해도 됩니다. 근데 회사 양식은 있는 그대로 쓸 수 있는 칸만 써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죠.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만 써주시면 돼요. 초등학교까지 쓰는 경우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잠깐 하나만 더. 학력사항에 입학연월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써주셔야 돼요. 입학연도하고 졸업연도하고 가끔 헷갈려가지고 똑같이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하냐면 물어봐요. 왜 입학년하고 졸업년하고 똑같냐? 이거 오타인데, 죄송해요 오타예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어떤 기간적인 부분은 가장 쉽게 눈에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거 꼭 좀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력사항으로 가보겠습니다. 우선은 경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회사에든 어떤 특정 업무에서 돈을 받고 최소 1년 이상, 1년 이상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경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기준이 되게 애매한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회사는 3개월 이상부터 경력으로 인정합니다 라고 하면 그 회사의 경력은 3개월 이상부터예요. 근데 되게 보편적으로 보게 되면 1년 이상을 경력으로 하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거든요. 선생님 근데 저는 경력이 없어요. 그럼 뭐 있는데, 그 경력을 없으면 알바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쵸? 이건 뭐예요? 경험이에요. 경력과 경험은 다른 겁니다. 경력은 해당 분야에서 꾸준하게 최소한 1년 이상을 했을 때 경력이라고 하는 경우가 더 많고요. 꾸준하진 않지만 그거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혹은 세 번 정도 해서 불특정하게 일을 하는 이런 경우에는 경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력서를 자유형식으로 수정한다 라고 했을 때는 이 경력사항이나 이런 것보다는 경험사항이라고 수정을 해서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담당 업무 부분에서 뭔가 내가 좀 더 열심히 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을 좀 이야기를 잘 풀어 써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과자도 이렇게 잘 올려놓고 돈 계산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 손님 왔다 갔다 하는 거 잘 응대도 했어요. 그냥 이렇게 쓰는 것보다 하루 고객 응대 100명, 메일에 대한 정산 이런 식으로 써주면 조금 더 이 사람이 했던 업무, 여러분들이 했던 업무에 대해서 전문적이다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같은 용어인데 말만 조금 바꿨어요. 이게 이해가 안 간다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저희 집에는 황금 송아지가 정말 많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그냥 많은가 보다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려볼게요. 저희 집에는 황금 송아지가 5kg짜리가 100개가 있어요. 그거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5kg짜리 100개? 좀 사네, 이런 느낌이 들죠? 맞아요. 이게 뭐냐면 수치화를 명확하게 하게 되면은 계산이 돼요, 머릿속으로. 그러면서 기존에 어떤 많이 열심히 최선을 이러한 단어들보다는 명확하게 숫자가 나와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자격증이에요. 자격증, 어떤 자격증을 적어야 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자격증. 그렇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컴퓨터 관련된 혹은 그 이외의 기사, 뭐 기능사 관련된 자격증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적으셔도 되겠고요. 근데 이 자격증이라는 칸은 꼭 국가에서 인증한 자격증만 적으라 했던 건 아니에요. 자격증란을 비워두지 마시고요. 운전면허증이나 혹은 내가 하루 열심히 해서 들었지만 자격증이 쉽게 발급받았던 민간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적어주셔도 된다는 거죠. 다만 그거 갖고 질문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 배우셨나요? 뭐가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옆에 칸에 살짝 보시면 외국어 능력이라고 있습니다. 몰라, 영어 공부 안 좋아하는데, 그쵸?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밀어버려야죠. 네, 밀어서 자격증란을 더 넓혀서 칸을 편집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내가 자유양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장점적인 부분에서 있는 것들을 충분히 잘 나타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좀 필요하겠고, 반대로 없는 것들은 삭제해 주셔도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어떤 경우 삭제하지 말라고 했죠? 회사에 지정해 주신 양식, 회사에 지정해 준 양식 같은 경우에는 삭제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밑에 가족관계 있어요. 아니 내가 취업하는데 가족은 왜 물어봐요? 이거 요즘에 불법이니까 적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중에는 일부 회사에서도 아직도 가족관계나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어떤 법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적용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못 지우는 경우들도 가끔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의도를 좀 보고 싶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가족관계도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 자유형식 같으면 드러내버려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건드리면 안 된다고요? 네, 그렇죠. 회사의 지정 양식은 건드리면 안 된다.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려요. 가끔 계속 물어봐요. 이거 지워도 돼요? 저하고 관련이 없는데 지워봐도 돼요? 라고 하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자, 밑에 보시면 마지막 칸이네요. 병역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군필, 미필, 면제, 그 다음에 미필 사유 등등 계급 등등 쭉 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죠. 이걸 왜 보냐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한 6개월 지났는데 영장이 나와. 군대 가라고. 그러면 이제 그 회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가면 거기에 자리에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줬던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누군가를 다시 또 뽑아야 돼요. 다시 또 해야 되는 거죠. 사람은 채용해야 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군대를 갔다 와서 일을 해주는 경우 솔직히 선호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내가 아직 군대가 안 갔다 왔다라는 것을 미리 사전에 알려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미리 인지하고 나를 뽑거나 어떤 위치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지원자 해서 여러분들의 이름, 그 다음에 도장 찍는 부분이 있어요. 꼼꼼하게 여러분들의 사인이나 이런 부분을 또 넣어서 저는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시까지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이력서적인 부분을 전체적으로 작성하는 방법을 살짝 좀 배워봤습니다. 솔직히 이제 이력서 쓰는 부분에서 어렵게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단은 한 번 채워보고 그 다음에 두 번 또 채워보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내가 지금 이런 것들이 부족하네 라고 했을 때는 추후에 여러분들의 계획적인 부분들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꼭 시간이 된다면 이력서부터 한번 채워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뒷장입니다. 뭘까요? 자기소개예요. 이 자기소개는 뭔가요? 네, 이력서에는 여러분들의 객관적인 데이터라고 합니다. 사실에 근거해서 어떤 증명서나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기소개서는 애매하게 그것까지는 증명까지는 안 해요. 예를 들면 자격증을 공부하고 있는데 아직 취득은 못했어. 그럴 경우에는 자기소개서에 쓰면서 저는 이런 역량도 있습니다 라고 혹은 이런 저의 장점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필해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자기소개예요. 그럼 여기에는 어떤 것들을 좀 적으면 될까요? 그렇죠. 이력서에 보지 못했던 내 깊이 있는 이해 문서에 대한 내용을 나와야 되는 거죠. 보통 자기소개라고 하면 4가지 그 항목이 기본적입니다. 성장과정, 성격,
그 다음에 경험이나 경력, 그 다음에 지원 동기, 이렇게 4개가 가장 많이 일반적으로 쓰여요. 이런 그 4개의 문항을 통해서 파생되는 경우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어려운 질문들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4가지 항목을 먼저 씀으로 인해서 추후에 항목이 바뀌어도 돌렸을 수 있는 그런 자기소개를 이제부터 같이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의미를 알면 되거든요. 첫 번째, 성장 과정은 성장 배경이라고 합니다. 이 항목에서는 무엇을 먼저 보는 걸까요?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신념이라고도 하고요, 가치관이라고도 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삶은 이렇게 살아야 돼, 혹은 이건 나한테 제일 중요해 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신념이나 가치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좀 추상적이고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내가 살면서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성장 과정에 쓰는 거예요. 아니, 무슨 내용이에요? 선생님, 성장 과정이면 내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리고 있었던 사건 쓰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데 그건 틀렸습니다.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자, 저는 약속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모든 일에 약속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학교 때 친구와 이러이러한 약속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요 약속을 못 지킬 수도 있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약속을 지켜야만이 친구와의 신뢰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끝까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이런 것들을 포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친구와 아직까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이런 약속을 지키는 저의 어떤 마음으로 기본 길을 통해서 회사에서도 주어진 업무에 꼭 성실하게 임할 수 있는 약속을 지키는 그런 사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즉 뭐냐면 내가 가지고 던진 멘트를 하나 통해서 그거를 실제 실천했던 경험을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우선은 여러분 머릿속에 그러면 내가 좀 난 뭘 중요시 여길까?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언제 실천을 해봤을까? 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해 봐주시고 그걸 적어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성격의 소개라고 했을 때 첫 줄에는 뭐가 나와야 되죠? 맞아요. 결론부터요. 제 성격의 장점은 무엇입니다. 그 다음에 제 성격의 단점은 무엇입니다. 라고 하면서 성격의 장점과 단점이 빨리 결론적인 부분이 먼저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구성을 해주셔야 돼요. 단, 그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내 경험이 나와야죠. 예를 들면 제 성격의 장점은 성실함입니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초등학교 때 혹은 중학교 때 혹은 고등학교 때 이러이러한 사건이 있었고 이렇게 성실하게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근거 사례를 이 뒤에 이어서 이야기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점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저의 단점은 가끔 빼먹는 부분이 있습니다. 덤벙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덤벙대는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 메모를 이런 식으로 하거나 혹은 2번, 3번 체크를 통해서 실수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는 형태로 해서 여러분들이 내 단점을 보완하고 있는 방법이나 행동을 여러분들이 성격 소개에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경력상, 그 다음에 혹은 경험상이라고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아직 경력이 없기 때문에 경험이라고 수정하시면 돼요, 여러분. 자, 그럼 경험상은 뭐예요? 들어가고자 하는 비슷하게 혹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경험이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겠죠. 뭐 예를 들면 내가 커피숍의 어떤 매장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원하려고 해. 그랬을 때는 기존에 다른 커피숍에서 일했던 아르바이트 경험이 직접적인 경험사항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이 경험사항도 어떻게 써야 돼요? 당연히 내가 어떤 업무들을 했었는지에 대한 나열식이 아니고요. 뭐 예를 들면 커피숍에서 했는데 아침에 청소하고 커피 받고 커피 타고 또 이제 어떤 음료수도 만들고 이렇게 했습니다. 다 이렇게 나열하시는 게 아니고요. 특정한 에피소드를 하나를 가져갈게요. 예를 들면은 A라는 손님이 커피 아메리카노를 한 잔을 주문을 하면서 한 잔을 더 달라고 서비스로 더 달라고 오셨다. 하지만 저는 매장의 규칙상 혹은 이 부분은 한 번 주면 다 계속 줘야 되기 때문에 정중하게 고객이 기분 나쁘지 않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돌려보냈다. 그랬더니 점장님께서 칭찬해 주셨다. 뭐 이런 내용이죠. 즉 뭐냐면 그때 있었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 중에 가장 내가 열심히 했거나 기억에 남는 사건을 하나를 적어주시면요. 여러분들 그거 하나의 사례를 갖고요. 평가하시는 분들은 다양하게 평가를 합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력사항이나 경험사항 같은 경우에는 실제 내가 그 업무와 비슷하게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으면 그 내용을 에피소드로 갖고 오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지원 동기, 이 지원 동기는 정말 답이 없죠. 분명히 나는 여기 돈 벌러 왔습니다 라는 내용을 이렇게 길게 써야 돼요. 깝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원 동기는 내가 여기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지원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첫 줄 혹은 두째 줄까지 나오시는 거예요. 제가 지원한 이유는 커피숍에서 기존에 일을 했던 이러이러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여기서 이런 것들을 서비스를 하는데 제가 더 도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업무를 잘할 수 있기 때문에 혹은 일을 좀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했습니다가 지원 동기예요. 그 이상의 지원 동기는 있을 수가 없죠. 왜? 나는 이 회사하고 만난 적이 없잖아. 그쵸? 내가 뭘 해줄 수 있는지 여러분들 첫 번째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그러면 두 줄만 쓰면 되나요? 아니죠. 밑에 뭐가 남았어요? 이제 입사 후 포부로 써야겠죠. 자, 이것을 제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뭐예요? 실천 계획을 두 가지를 밑에 써 주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첫째, 이러이러하게 일을 하겠습니다. 둘째, 이러이러하게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포부적인 부분을 써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문장이 매번 다 길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처럼 간략하게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이런 실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조금 더 써주시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성장 과정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가치관, 신념적인 부분, 성격은 내가 장점적인 부분이 있겠고 단점적인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장점은 그렇게 했던 경험, 그다음에 단점은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소개해 주시는 거. 그 다음에 경력상이나 경험상, 우리한테는 학창 시절이 될 수 있겠죠. 학창 시절에서 실제 이 일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거나 혹은 간접적으로 어필해 볼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글로 표현해 보시는 거. 지원 동기 어떻게 쓰라고 했어요? 네,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의 입사 포부 첫째, 둘째 해서 할 수 있다라는 형태로, 자신감 있는 형태로 나와 주신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는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글의 분량은 어느 정도 해야 될까요? 글의 분량.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한 장에 4개의 항목을 쓰시는 것도 괜찮아요. 왜? 우리가 아직 글을 쓰는 연습이 많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쓰고 한 장을 좀 꽉 차게 보이시는 것도 좋겠고, 아닙니다, 저는 욕심이 좀 더 나요 라고 하면 한 장에 2개 항목, 성장과정, 성격 소개 쓰시고 거기에 대한 글자를, 분량을 좀 내 사례를 넣어서 쓰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2장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소개 2장 해서 하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나타낼 수 있는 자기소개에 대한 기본 포맷은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력서는 한 장, 자기소개서는 한 장이 될 수도 있고 2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총 2장이 되거나 3장이 될 수 있겠죠. 자,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설명드린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분명히 중요하지만 실천해 보시는 거예요. 써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수정할 것도 나오고요. 그래야 조금 더 다듬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실제 그 지원을 통해서 내가 취업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100% 이력서 자기소개서는 없습니다. 내가 그걸 갖고 지원하고 취업이 되면 그게 100% 자기소개서, 입사지원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취업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화이팅입니다.